빨리 죽어, 제발. 병실안 새하얀 시트에 덮여 있는 나를 내려다보며 남편이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생명유지장치의 규칙적인 삐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고 남편의 차갑디 차가운 눈빛이 내 얼굴을 훑어내렸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완벽한 연극이었는지를. 여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 오래 누워있으면 너도 힘들잖아. 거짓말.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내가 대기업 회장의 외동딸 박서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접근했던 남편 김민호. 그는 지금 내 침대 옆에서 애도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내가 언제 죽을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다는 것을, 단지 죽은 척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3개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식물인간이라고 했지만 사실 나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변호사 선생님이 오시는데 유언장 작성하는 것 처리해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 서연아, 미안해. 남편의 손이 내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한때는 사랑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손길이 이제는 독사의 혀처럼 차갑게 느껴졌죠. 아버님께서도 더 이상은 힘들어 하시더라고. 서연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시기가. 거짓말. 아버지는 어제도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딸아, 아빠가 여기 있다.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고 속삭이시면서 말이에요.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문 쪽으로 향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참, 서연아. 혹시 들리면 말이야. 미안하다고 전해줘. 유진이에게. 유진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생명유지장치는 여전히 규칙적인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으니까요. 문이 닫히고 남편의 발걸음이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해볼까?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이 끓여주는 커피 향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오늘도 예쁜 애라며 볼에 입맞춤을 해주던 그 따뜻한 일상들. 서연아, 회사 일찍 끝나면 같이 영화 볼까? 좋아. 오늘 새로 개봉한 영화 보고 싶었는데.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우리 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결혼 5년 차 여전히 신혼부부처럼 다정했던 우리. 민호는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나는 아버지 회사인 대한그룹의 마케팅 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부부였죠. 아빠, 민호가 회사 확장하려고 하는데 투자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래. 사위가? 물론이지. 얼마나 필요한데?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민호의 회사가 어려울 때도, 우리가 집을 살 때도, 심지어 민호가 새 차를 사고 싶어 할 때도 말이에요. 서연아, 미안해. 또 아버님께 부탁드리게 됐네.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인데 뭘. 아빠도 민호 오빠 정말 좋아하시잖아. 그때의 나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민호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대한그룹을 사랑한다는 걸
전혀 몰랐으니까요. 서연이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정말 고마워. 민호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던 그 순간도 기억납니다. 나는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로 그의 인생을 바꿔준 건 내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지갑이었던 거죠. 회사 직원들이 사모님 한번 뵙고 싶어 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럼 회식 때 한번 갈까? 좋지.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예쁜지 자랑해야지. 그렇게 민호의 회사에 몇 번 놀러 갔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나를 환영해줬고, 특히 비서 김유진 씨는 정말 친절했어요. 사모님, 커피 더 드릴까요? 고마워요. 유진 씨도 편하게 앉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사모님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해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때 유진의 미소가 조금 어색했던 건 기억납니다. 하지만 그냥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고만 생각했죠. 민호야, 유진 씨 참 괜찮은 분이네. 일도 잘하고. 응, 정말 능력 있어. 나도 유진이가 없으면 회사 돌리기 힘들 것 같아. 그 대답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야 했는데 나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호와 함께 나들이를 갔던 날도 기억납니다. 한강공원에서 치킨을 먹으며 미래 계획을 이야기했던 그 저녁. 서연아, 우리 아이도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게. 아빠도 손자, 손녀 보고 싶어 하시는데 내년쯤에는 어떨까? 좋아. 그때만 해도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죠. 교통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 민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연아,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작성해 둔 적 있어? 유언장? 왜 갑자기? 아니야, 그냥. 요즘 사고 소식이 많잖아. 만약을 대비해서 그때도 그냥 걱정이 많은 남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었을까요? 교통사고 후 의식을 잃고 누워 있으면서도 나는 조금씩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서연이 상태는 어때? 아버지가 오시면 민호는 언제나 완벽한 사위 연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의사 선생님이 희망적으로 보신다고 하세요. 서연이가 워낙 건강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나가시자마자 민호의 표정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 있을 거야? 진짜 작은 중얼거림이지만 내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더 이상한 건 면회객들이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안쓰럽네요. 그런데 사장님, 회사 일은 괜찮으세요? 유진이 병문안을 와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괜찮아. 서연이가 깨어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민호의 대답도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병원비며 여러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고마워, 유진아. 너 정말. 그들의 대화는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느꼈어요. 둘 사이에 뭔가 있다는 것을. 더 결정적인 순간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여보, 나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민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유진이 내 침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정말 미안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장님이 사모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녀가 뭔가 더 말하려는 순간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유진아, 뭐해? 아, 그냥 사모님께 안부 인사드리고 있었어요. 그래, 고마워.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나야. 아니야,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응, 알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 누구와의 전화였을까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상대방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지만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서연아, 빨리 나와줘. 아빠도 나도 모두 힘들어해. 거짓말.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아버님, 서연이 상태가 조금 안 좋아졌어요. 민호가 아버지께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의사가 조금씩 회복 중이라고 했는데도 말이에요. 뭐라고? 어떻게 안 좋아졌다는 거야? 의사 선생님이 장기간 의식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고.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왜 민호는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버님, 제가 끝까지 서연이 곁을 지키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아버지가 나가신 후 민호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래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조금 더 복잡해질 것 같아. 아버지가 너무 신경 쓰셔서. 응, 알겠어. 조금만 더. 점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민호는 내가 깨어나기를 바라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계속 기다리면 정말 힘들지 않으세요? 유진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힘들어. 정말 힘들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그런데 혹시 사모님이 깨어나면? 그러면 민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 우리,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유진,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의심이 시작되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매일 병원에 왔지만 진심으로 내 회복을 바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료진에게 미묘하게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내가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환자분은 분명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년? 2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너무 오래 걸린다면 가족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호는 내가 포기당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유진과의 대화였습니다. 사장님, 오늘 사모님 아버님 오신다고 하셨죠? 응, 또 오시네. 그럼 조금 늦게 와도 될까요? 아버님과 사장님이 이야기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고마워, 유진아. 너 정말 배려심이 많아. 배려심? 이게 배려심이었을까요? 그날 오후 아버지와 민호가 나눈 대화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위야, 너무 힘들지? 회사 일도 있을 텐데. 괜찮습니다, 아버님. 서연이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도 젊은 나이에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구나. 아버님, 사위야, 솔직히 말해봐. 서연이가 만약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 질문에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님,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렇다면 서연이가 원했던 대로 해드려야죠. 서연이는 항상 말했거든요. 누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거짓말.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서연이가 그런 아이였지. 항상 다른 사람 걱정부터 하는. 네, 아버님. 그래서 제가
제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연기, 완벽한 연기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민호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아버지께서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응, 알겠어. 그리고 30분 후 유진이 왔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됐어요? 잘 풀리고 있어. 아버님도 서서히.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 유진아. 정말 조금만 더. 유진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사장님, 사모님이 깨어나시면 정말 어떻게 하죠? 깨어나지 않을 거야. 그게 무슨, 의사가 말했어. 이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정말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돼. 기다리다니.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장님, 혹시 사모님이 정말 깨어나신다면? 민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럼, 그때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다른 방법? 무슨 방법이요? 유진아,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그들이 나간 후 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결혼 5년. 민호는 단 한순간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대한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타이틀만을 원했던 거죠. 그리고 유진. 그녀는 언제부터 민호와 그날 밤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너를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괜찮아요, 사장님. 저는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 서연이와 결혼하기 전부터 너만 생각했는데. 결혼 전부터? 저도요, 사장님. 사모님과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잖아. 회사를 살리려면, 회사를 살리려면 나와 결혼해야 했다는 뜻이었어요. 이제는,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하지. 서연이가, 서연이가 없어지면 우리가 정식으로 내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아니,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장님, 그런데 정말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무슨 뜻이야? 아니에요. 그냥 너무 오래 걸리면. 유진아, 위험한 생각은 하지 마. 우리는, 우리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들이 떠난 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민호와 유진의 관계를 확인한 후 나는 더 충격적인 진실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변호사를 데려왔습니다. 이분이 김 변호사님이세요. 유 원장 관련해서. 네, 안녕하세요. 부인분 상태가 어떠신지 의식을 못 찾고 계세요. 벌써 3개월째. 그렇군요. 그럼 법적 절차를 밟아야겠네요. 법적 절차? 어떤 절차 말씀이세요? 부인분이 의식을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재산관리 권한을 남편분께 이양하는 절차입니다. 재산관리 권한. 그게 민호의 목적이었어요. 제 아내가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의학적으로는 6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면 회복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재산관리 권한부터 정리하시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유언장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언장. 내가 죽었을 때를 대비한 유언장.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부인분께서 생전에 남기신 의사표시나 평소 말씀하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제 아내가 평소에 민호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고 했던 말씀이 도움이 될까요? 거짓말.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런 발언이 있으셨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있으시면 더 좋고요. 증인이라면 회사 직원 중에 그 순간 유진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도 공모자였던 거예요. 변호사가 간 후 민호는 즉시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변호사님께 증언 좀 부탁드려야겠어. 서연이가 평소에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했다는 증언 말이야. 네, 사장님.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 하지만 해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알겠습니다. 증언 조작? 그들은 내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거짓 증언까지 꾸미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유진아, 그런데 혹시 서연이가 깨어나면 어떻게 하지? 사장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하지만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깨어나서 우리 관계를 알게 되면 유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 서연이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더군다나 아버지가 대한그룹 회장이잖아. 우리가 끝장날 거야. 그럼 어떻게 하죠? 민호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유진아, 너무 위험한 생각은 하지 마. 하지만 만약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내 생명 유지 장치를 가족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그 순간 내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사장님, 그게 무슨... 아니야,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은 하지 마. 하지만 씨앗은 이미 뿌려졌어요. 민호는 내가 정말로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더욱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습니다. 형, 나야. 민호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니야, 아직 복잡해. 장인어른이 너무 신경 쓰셔서. 그런데 형, 만약에 정말 깨어나면 어떻게 해? 내가 유진이랑. 상대방이 뭔가 말하자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긴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나? 알겠어. 생각해 볼게. 하지만 정말 마지막 수단이야. 마지막 수단? 그게 뭘까요? 다음 날 오후 내가 들은 대화는 더욱 끔찍했습니다. 유진이 민호에게 어떤 작은 병을 건네주고 있었어요. 사장님, 이게 그거예요. 정말 이걸로? 네. 혈압약에 조금만 섞으면 자연사처럼 보인대요. 그들은 나를 독살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유진아, 이런 건 너무... 사장님,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사모님이 깨어나면 우리는 정말 끝이에요. 하지만 사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모님은 절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회장님께 말씀드리면, 그래, 그럼 우리는 정말 끝장이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사장님. 그리고 사모님도 이렇게 계속 고통받는 것보다는 고통받는다고 병실에만 누워 계시는 게 사모님한테도 괴로울 거예요. 거짓말. 나는 고통받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어서 분노로 가득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유진아, 이걸 언제? 내일 밤이 어떨까요? 간병인이 없는 시간에. 내일 밤? 네. 그럼 사고사처럼. 내일 밤. 그들은 내일 밤에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알겠어. 하지만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 거지? 네, 사장님.
우리가, 우리가 함께 하려면 민호가 유진을 안았습니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미안해, 유진아.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괜찮아요, 사장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정말 오래 기다렸어. 5년. 그들은 내가 결혼한 5년 동안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일이 지나면 우리가 정말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 그럼 당당하게 함께 할 수 있어. 그들이 떠난 후 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로 반격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그들이 내일 밤에 나를 죽이려 한다면 오늘 밤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했어요. 침대에 누운 채로 나는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유진아.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내일 밤에 죽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며 절망에 빠졌어요. 정말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민호가 나에게 프로포즈했던 그날도,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도, 아프다고 하면 약국에 달려가던 것도 모든 게 연기였을까요? 서연아, 사랑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속삭여주던 그 말들도 거짓말이었던 거죠. 나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타이틀에 눈이 멀어서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분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빠, 민호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 딸이 좋다고 하니까 아빠도 믿어본다. 아버지께 민호를 소개했던 그날이 기억났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조심스러워 하셨지만 민호의 성실한 모습에 마음을 열어주셨죠. 사위야, 우리 서연이 부탁한다. 네, 아버님. 서연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거짓말.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나는 눈물을 흘리고 싶었지만 생명유지장치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속으로만 울 뿐이었죠. 더 슬픈 건 내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오셔서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딸아, 아빠가 여기 있다.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만큼은 내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죠. 서연아, 아빠가 잘못했나? 너를 너무 보호하려고 해서 세상을 제대로 못 보게 했나? 아니에요, 아빠. 잘못한 건 아빠가 아니에요. 민호가 정말 잘해주더라. 매일 와서 너 돌봐주고. 정말 좋은 사위를 만났구나. 아버지는 지금도 민호를 믿고 계셨어요. 그 선량한 아버지가 민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받으실까요? 친구들도 가끔 면회를 왔습니다. 서연아, 빨리 나아야 해.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민호 오빠가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 매일 병원에 와서 친구들마저 민호에게 속고 있었어요. 가장 괴로운 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울 수도 없었어요. 그저 누워서 모든 걸 지켜봐야 했죠. 서연이가 이렇게 오래 누워 있을 줄 몰랐어. 민호가 혼잣말을 하는 것도 들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걱정했어. 하지만 이제는 뭐라고요? 이제는 내가 죽기를 바란다고요? 유진아, 미안해. 너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서. 핸드폰으로 유진에게 전화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서연이가 이렇게 오래. 괜찮아요, 사장님. 저는 언제까지라도 뭘 기다린다고요? 내가 죽기를요? 그날 밤 나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5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사랑, 신뢰, 행복.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죠. 더 끔찍한 건 내일 밤이면 정말 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독을 타서 나를 죽이려는 그들의 계획.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진실도 복수도 모든 게. 왜, 왜 이렇게 됐을까?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 아버지는 평생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실 거예요. 민호와 유진은 내 재산을 차지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거고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설사 죽더라도 진실만은 밝혀야 한다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면 나도 마지막까지 싸워야 한다고. 그 순간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직 하루가 남았어요. 하루면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아주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것만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민호야, 유진아, 너희들이 이기는 줄 알지?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절망 속에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밤 그들이 나를 독살하려 한다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하지만 식물인간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내 핸드폰. 민호는 내 핸드폰을 침대 옆 서랍에 넣어뒀어요. 혹시 누군가 연락이 올까 봐서 말이죠. 문제는 어떻게 그 핸드폰을 작동시키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없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 간병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어요. 나는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여 보려 했습니다. 움직여. 제발 움직여. 처음엔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시도했습니다. 30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검지손가락이 아주 조금, 정말 조금 움직인 거예요. 됐어. 정말 됐어. 물론 아직 부족했습니다. 핸드폰을 조작할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병실에는 간병인 호출 버튼이 있었어요. 침대 옆에 매달려 있는 작은 버튼 말이죠. 만약 내가 그 버튼을 누를 수 있다면 다시 온 힘을 다해 손을 뻗어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버튼에 닿았어요. 하지만 누르기엔 힘이 부족했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 1시간이 넘도록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왔습니다. 사모님, 유진이었어요. 혼자서요. 사모님 정말, 정말 미안해요. 유진이 내 침대 가까이 왔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장님이 사모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도 사장님을 사랑하게 됐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너무 완벽해서 저는 항상 그늘에 있었어요. 사장님 옆에 있어도 항상 사모님 이야기만 하시고 질투, 그녀의 동기는 질투였어요. 그런데 사고가 나고 나서 사장님이 달라졌어요. 사모님보다 저를 더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유진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저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유진이 내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조금이나마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움직여 봤습니다. 유진이 깜짝 놀랐어요. 사모님? 다시 한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혹시 깨어나신 건 아니죠? 유진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나는 더 확실하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반사작용이겠죠? 유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분명히 동요하고 있었어요.
사모님,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그녀가 나간 후 나는 계속 손가락 운동을 했습니다. 점점 더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녁 7시 드디어 간병인 호출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띵! 호출이 왔네. 간병인이 달려왔습니다. 환자분이 호출을 누르셨나요? 그런데 의식이 없으신데. 간병인이 의아해했지만 나는 다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띵! 또, 이번엔 간호사까지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환자분이 호출을 누른 것 같은데. 의식이 없는 환자가요? 간호사가 내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요? 간호사가 내 손을 살짝 꼬집었습니다. 나는 즉시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반응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을 불러오세요. 곧 의사가 왔습니다. 환자분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사가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식 회복 징후가 보이네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럼 깨어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분들께 연락드려야겠어요. 30분 후 민호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아내가 정말, 네, 의식 회복 징후가 보입니다. 며칠 내로 깨어날 수도 있어요. 민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며칠 내로요? 네, 환자분이 호출 버튼도 누르시고 손가락 반응도 있고, 그런데 혹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의사가 이상하다는 듯 민호를 봤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깨어나는 게 좋은 일 아닌가요? 아니에요. 너무 기대하다가 실망할까 봐서. 민호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의료진이 나간 후 민호는 즉시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큰일 났어. 서연이가 깨어나고 있어. 뭐라고요? 의사가 그러는데 며칠 내로 깨어날 수도 있대. 그럼 어떻게 해요? 계획을 당겨야 해. 오늘 밤으로 계획을 당긴다고? 하지만 사장님, 의료진이 더 신경 쓸 텐데. 어쩔 수 없어. 내일이면 늦어. 그들은 오늘 밤에 나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도 준비가 되었어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의료진도 내 상태 변화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민호야,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밤 11시, 병원이 조용해진 시간이었습니다. 민호가 작은 주사기를 들고 나타났어요. 유진도 함께였습니다. 정말 이 방법밖에 없나? 민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너무 늦었어요. 사모님이 깨어나기 전에. 알겠어. 민호가 내 팔의 링거라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민호와 유진이 깜짝 놀랐어요. 서연아? 나는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깨어났구나. 민호가 당황하며 주사기를 숨겼지만 나는 이미 다 봤어요. 여보, 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깨어났네. 민호가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지만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주사기는 뭐야? 주사기? 무슨, 내 오른손에 숨긴 그 주사기 말이야.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연아, 그게 아니야. 이건 독이지? 나를 죽이려던 거지? 뭔 소리야? 나가 왜 너를. 3개월 동안 다 들었어. 민호와 유진이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다 들었다고? 너 의식이 없었잖아. 의식은 있었어.
그냥 움직일 수 없었을 뿐이야. 나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너희들이 나눈 모든 대화, 모든 계획을 다 들었어. 서연아, 유진 씨와의 불륜도, 내 재산을 노린 것도, 유언장 조작 계획도 다 알고 있어. 유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모님,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럼 뭐야? 방금 전에 민호한테 사모님이 깨어나기 전에라고 말한 건 뭐야? 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민호야, 너 형한테 전화해서 마지막 수단이라고 한 것도 기억나? 그게 바로 이독이지? 민호가 주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서연아, 정말 오해야. 오해?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전부 오해라는 거야? 나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행히 녹음도 해뒀어. 녹음? 응. 너희가 나를 죽이려는 계획 세우는 것부터 방금 전 대화까지 전부. 사실 녹음은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르잖아요. 서연아, 제발. 얘기하자. 얘기? 지금 와서? 나는 간병인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띵. 누구 오기 전에 빨리 나가. 아니면 지금 당장 경찰 부를 거야. 서연아, 나가. 민호와 유진이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간병인이 달려왔어요. 환자분, 깨어나셨군요. 네, 고마워요. 그런데 지금 당장 경찰을 불러주실 수 있나요? 경찰이요? 네, 긴급 상황이에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신고 접수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남편과 그의 불륜 상대가 저를 독살하려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놀랐어요. 독살이라고요? 네, 여기 주사기도 있고요.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를 가리켰습니다. 이걸 증거물로 가져가서 분석해 주세요. 독성 물질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더 있으신가요? 네, 녹음 파일이 있어요. 물론 없었지만 일단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CCTV도 확인해 보세요. 그들이 주사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달려오셨습니다. 서연아, 깨어났구나. 아빠, 아버지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아빠, 죄송해요.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무슨 소리야? 깨어난 게 어디야? 아빠, 그런데 민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경찰한테서 연락받았다. 민호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는 거냐? 네, 아빠.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아버지가 주먹을 꽉 쥐셨습니다. 그놈이 감히 내 딸을. 아빠, 화내지 마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수갑을 찬 채로 경찰과 함께 들어왔어요. 서연아, 왜 왔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와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좋아. 들어봐.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5년간 속인 걸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처음엔 정말 돈 때문이었어. 인정해. 드디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살면서 너를 정말 사랑하게 됐어. 거짓말하지 마. 정말이야. 유진이와 관계도. 그것도 실수였어. 실수가 5년간 계속된다고?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건 정말 마지막에만 생각한 거야. 내가 깨어나면 유진이도 나도 끝장이니까.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될 것 같아? 서연아, 5년. 5년간 나를 속이고 내 아버지 돈으로 회사 키우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마지막엔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민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안 돼.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너는 벌을 받아야 해.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경찰관이 민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민호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유진도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사기에서 정말로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고 병원 CCTV에도 그들이 수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딸아,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며 물으셨습니다. 네, 아빠. 이제 끝났어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구나. 괜찮아요, 아빠.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앞으로는 아빠가 더 잘해줄게. 아빠도 충분히 잘해주셨어요.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개월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었지만 그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만약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민호와 유진은 살인 미수죄로 기소되었고 민호의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나에게 투자했던 아버지의 돈도 모두 회수했어요.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10년형을 받고 감옥에 갔고 유진은 5년형을 받았어요. 나는 이혼 절차를 밟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심리 상담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이었어요. 처음엔 트라우마가 심했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거든요. 그때를 후회하지 않으세요? 어떤 것을요? 민호 씨를 용서하지 않은 것 말이에요. 나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가 있어도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건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인데 사랑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냥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해치려 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죠. 그럼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회사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그리고 진짜 사랑도 찾고 싶고요. 좋은 계획이네요.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요. 카페 사장님이 커피를 내려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런가요? 처음 오셨을 때는 정말 힘들어 보이셨는데. 맞아요. 처음 이 카페에 왔을 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아들 소개해 드릴까요? 네, 의사예요.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참 좋아요. 나는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하지만 아직은. 그럼 언제든 마음 바뀌시면 말씀하세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딸아, 회사 복귀는 언제 할 생각이야? 다음 달부터 하려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아빠. 이제 정말 괜찮아요. 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딸아, 정말 대단해.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아빠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강해서 그런 거지.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정확히 9개월이 되었다. 사고가 난 지 말이다. 처음엔 정말 절망적이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는
정말 죽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을,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믿음이 뭔지 깨달을 수 있었다. 민호는 지금도 감옥에서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어쨌든 그건 그의 몫이다. 나는 앞으로만 보고 살 거다. 창밖을 보니 별이 참 밝았어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을 때 천장만 보며 했던 다짐 말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그 다짐을 지켰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진실을 밝혀냈고, 정의를 실현했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민호와의 추억들이 떠오를 때, 배신당한 아픔이 되살아날 때.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거든요. 서연아, 잘 견뎠어. 거울 속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사랑을 찾을 거라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 거라고. 3개월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준 선물이었어요. 진짜 강한 나 자신을 발견한 것. 그게 바로 내가 얻은 가장 큰 복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가장 큰 배신이 가장 큰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사랑을 알기 전에 가짜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